부산, 울산, 경남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대신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안이 부적합하다며 다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이 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보조금 전용 등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 비리에 대구시 간부 공무원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 정부의 공식 사과와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봄 여행 주간을 맞아 경북 지역에서도 다양한 축제와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4월 26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지역도 오락가락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서 많이 쌀쌀합니다. 자세한 날씨를 김영은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봅니다. 네, 오늘 아침은 잔뜩 흐린 하늘과 함께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대구와 경북에는 5mm 안팎 더 내리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20mm의 빗줄기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10도, 안동 9도, 봉화는 8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대구 14도, 안동 12도, 봉화는 10도에 그치면서 평년 수준을 크게는 10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갑작스레 뚝 떨어진 기온에 감기 걸리기 쉬운 요즘입니다. 오늘 외출하기 전에는 꼭 도톰한 겉옷을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다행히 우리 지역 구름 사이로 환한 햇살이 드러나겠는데요. 기온은 계속 예년 수준을 밑돌면서 날이 서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잇단 부산 경남 방문 이후에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미련을 버리지 못한 부산에서는 왜 김해공항 검증단까지 만들어 논란의 결과까지 내놓았는지 권윤수 기자가 부울경 검증단 최치국 부단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해 신공항 검증 추진단이 검증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부울경의 검증단이 지난 6개월 동안에 검증을 한 결과 어제 최종 보고회를 했습니다. 검증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된 정책 과정의 공정성인데요.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요. 두 번째는 현재 김해 신공항 계획이 관문공항 기능을 할 수 있는가에 있었는데요. 관문공항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토부는 김해공항 확장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해 신공항으로 제시를 했고요. 또 민과 군이 공동으로 쓰는 공항인데도 불구하고 민간공항으로 계획을 했던 것이 드러났고요. 특히 지역 거점 공항으로 계획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문공항으로 발표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건 번복이 아니고요. 왜곡을 바로잡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 근거로 저희 검증단에서 밝힌 결과는 6개 분야 18개 항목에서 문제점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공항 안전, 소음, 용량 부족, 또 환경 문제, 또 법 제도 문제, 또 항공수요 축소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 가지만 든다고 그러면 약 7조 원의 건설비를 투입하고도 용량 증가율이 38%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신공항이 개항되자마자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영남권은 김해 신공항 외에는 다른 공항을 건설할 수 없는 것이 합의였죠. 그런데 6월 달에 발표 이후에 대구, 경북은 현재 김해 신공항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관문공항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막바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이것도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겁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현재 대구공항의 소음 문제 해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고요. 또 민간공항 부분도 걱정한 수요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군공항과 같이 민간공항을 통합 건설하는 것이 지금 주된 목표입니다. 우리 부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김해공항에 소음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구 통합신공항과 같이 동남권 관문공항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갈등이나 오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김해 신공항을 추진하자는 조금 문제가 있어도 전 정부가 결정했고 또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권의 논리가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자로서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더 이상 정치적인 이용은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이용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이 보조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비리를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구시청 간부 공무원이 관여했다는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명절 떡값으로 230여만 원, 해외 전통시장 견학 경비 760여만 원,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 직원이 용역업체 2곳에서 받은 돈은 밝혀진 것만 1,000만 원입니다. 금품을 건넨 업체는 재단이 대구시 보조금으로 용역을 발주한 곳입니다. 2곳 모두 재단에 근무했던 본부장 A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단 본부장 A씨는 용역업체 한 곳에서는 대표였고 나머지 한 곳에서는 이사였습니다. 2016년 6월 본부장으로 발탁된 A씨는 재단이 발주하는 용역을 자기와 관련이 있는 이 업체에 몰아주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본인이 재단에 몸담으면서 자기 회사에 2천만 원 이하 용역을 그냥 퍼주기식으로 가져간 거죠. 보니까 1억이 넘더라고요. 용역 업무 자체를 재단 직원에게 떠넘겼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 일감을 용역 회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단 직원한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A씨를 본부장으로 발탁한 사람은 대구시 담당 과장 B씨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의 감독권을 가진 대구시 과장 B씨가 재단의 보조금 집행 비리를 모를 리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재단 측이 청년 창업발전소 공사를 하고 남은 보조금 2,300여만 원을 무단 전용할 때도 알고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렵다 뭐 그래 해라 뭐 이런 식의 해가 넘어갔죠. 구조로는 성명을 받고 진행을 했는 거로서는. 대구시는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책임을 물어 담당 과장인 B씨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의 보조금 집행 비리에 공무원 B씨가 관여했는지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B씨는 지난 19일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연속 보도한 설린복지재단 장애인 학대와 관련해 재단 전현직 이사장과 사회복지사 등 7명이 사법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관한 폭력 행위를 무겁게 본 경찰은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박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애인을 돌봐야 할 장애인 시설에서 또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상습 폭행은 설린복지재단 장애인 보호시설 2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났습니다. 사회복지사 A씨는 장애인 4명을 상습적으로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런 행위들을 왜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발적인 겁니다. 우발적입니다. 센터장과 사회복무요원 2명의 사회복지사도 장애인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해당 센터장은 복지재단 전 이사장의 딸입니다. 경찰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전현직 이사장들에게도 죄를 물었습니다. 장애인 폭행 사실을 알고도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 시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계속 발본색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이 밖에도
보조금 횡령과 월급 갈취 등의 비리로 전현직 이사장 등 10명 안팎을 별도로 입건하고 수사를 곧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대구시와 북구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했던 대구시와 북구청이 어떤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박지영입니다. 깡통 원룸 세입자 60여 명이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왜 저렇게 허술한 계약을 했냐고 묻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건물주가 속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금 제도로는 속기가 쉽습니다. 손은민 기자의 후속 보도입니다. 집주인이 잠적해버린 경산 한 원룸 세입자 3명의 전세 계약서입니다. 모두 같은 부동산에서 중개를 받아 지난해 7월과 9월, 11월에 각각 작성했습니다. 3장 모두 계약자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합계가 1억 3천만 원이라고 적혔습니다. 실제 확정일자 현황을 보면 지난 6월 당시 세입자는 5명, 전세 보증금은 2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엉터리로 적은 겁니다. 다 놀라시는 거예요. 너랑 다른 사람 2집밖에 전세가 없다. 전세금도 합해야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저희만 해도 1억 1천인데. 문제가 된 6개 원룸 세입자 대부분이 같은 상황입니다. 건물에 설정된 수억 원의 근저당이 불안했지만 안전하다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전세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원룸을 소개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희 사장님들도 조금 이역을 써요. 그리고 건물주가 와서 도장하고 같이 찍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 그러니까 이게 확인할 수 없이 그냥 건물주 말만 믿어야 되는 경우에. 현행법상 소유주나 이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아니면 해당 건물의 전입세대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입주할 건물이 깡통 주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등기부상의 담보대출 규모뿐만 아니라 나보다 우선순위인 세입자가 몇 명이고 보증금 총액은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다가구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손해를 입은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건수는 지난해 3년간 270여 건, 피해액은 220억 원에 이릅니다. 법의 허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는 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찾아서 정부의 공식 사과 그리고 진상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취재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법 강한 봄비 속에 포항 시민 200여 명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쳤습니다. 단층 조사 없이 지열발전소 부지를 선정한 이유와 63차례 미소 지진을 은폐하고 손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한 의혹들을 규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포항 시민들을 이지영에 몰아넣는 정부나 또 우리가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과연 지금까지 무엇했는가 그 답변을 꼭 듣고 싶어. 또 치료 중 사망 1명, 중경상 150여 명, 천문학적인 재산 피해, 인구 유출, 도시 이미지 실추 등 포항이 겪는 고통에 대해 성의 있는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가 전파 판정을 받아 임대 전세에서 살고 있는 팔순의 흥해 주민은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고 애원합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노인들 어제 국가에서 보살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파 판정을 받지 못해 이주 대책에서 제외된 한미 장관 맨션 주민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악몽을 떠올리며 몸소리칩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 와이프와 같이 차를 몰고 흥에 벌판에서 주위에 떨면서 포항 시민의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의당과 민주당도 동참했습니다. 책임자 처벌,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데에는 포항 시민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어서 포항 시민들은 정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국회와 청와대를 찾아 계속 항의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넥스지오를 둘러싼 의혹은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 사례에서 보듯 사법기관의 수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봄 여행 주간을 맞아서 다양한 축제와 할인 행사가 진행됩니다. 경북에서는 문경 찻사발 축제를 시작으로 10여 개 축제가 연이어 개막하고 전통 마을로의 여행도 마련돼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번 주말 문경 찻사발 축제가 여행 주간에 문을 엽니다. 대한민국 3대 축제의 명성에 걸맞게 역대 최다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킬링 콘텐츠도 늘었습니다. 도자기 제작의 전 과정을 관광객이 체험하는 사기장의 하루에 문화재급 명장들이 직접 시연하는 도예 퍼포먼스가 추가됐고 왕과 왕비로 코스프레한 뒤 명장의 차를 마시고 축제장을 누비는 왕의 찻자리가 신설됐습니다. 쉬고 담고 거닐다라는 서정적인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문경 세제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문경만의 특별한 매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포항에서는 해병대 문화축제가 황금 연휴에 맞춰 포항 거리예술제가 열리고 영양 산나물 축제와 조지훈 예술제, 영주 선비문화축제, 의성 세계 연축제가 연이어 열립니다. 강물과 산을 끼고 신비한 스토리를 입은 전통마을 여행도 있습니다. 외나무 다리가 아름다운 영주 무선마을과 초가지붕 벗삼은 안동 화해마을, 경주 양동마을과 교촌마을 등도 경북의 대표 마을 여행지입니다. 경북관광공사는 테마별로 주요 관광지를 묶은 5개 여행 상품을 내놨고 200여 명이 이 기간 경북을 찾습니다. 힐링과 살림, 그리고 역사 문화 유적,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가지고 이번 봄 주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만족도 조사를 통하고 이런 작업을 해서 좀 더 나은 여행지로 발돋움될 수 있도록. 여행 주간에는 박물관과 전통마을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경주 보문과 안동의 문화관광단지에는 최대 5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도 이혼은 늘고 혼인은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대구 4,530건, 경북 5,620건으로 지난 2017년보다 각각 3.4%, 2.1% 증가했습니다. 반면 혼인 건수는 대구 1,960여 건, 경북 11,680여 건으로 지난 2017년보다 각각 3.7%와 4.1% 감소했습니다. 이혼 건수가 가장 많은 남자 연령대는 대구는 60대 이상, 경북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대구는 40대 초반, 경북은 30대 후반 여성이 이혼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구지방경찰청이 내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연등행렬 교통관리를 합니다. 오후 7시부터는 두류 내거리에서 두류공원 내거리까지 양방향 도로를 통제합니다. 저녁 9시부터는 두류 야구장에서 반월당 내거리까지 모든 차로를 통제합니다. 시내버스 14개 노선이 우회하고 달구벌 대로를 통과하는 10개 노선은 연등행렬을 기다린 뒤 통과합니다. 경북도가 산하 공공기관 직원 채용에 처음으로 집단 필기시험을 도입해 내일 안동에서 실시합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상반기 산하 공공기관 9곳의 공개 경쟁 채용에 직업기초능력평가인 NCS와 기관별 전통과목 2과목 등 모두 100문항으로 짜인 필기시험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까지 산하기관은 수시로 직원을 선발하고 대부분 필기시험 없이 서류와 면접 심사만 했습니다. 경북도는 산하기관 채용시험을 정례화하고 필기시험을 세분화해 공공기관 운영을 더 투명하게 할 예정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번 달부터 실시한 국도지방도 암행순찰에서 110여 건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와 지방도로에 암행순찰차 한 대를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 단속을 했습니다. 암행순찰차는 평소에는 일반 차처럼 다니다가 위법 차량을 발견하면 경광등 전광판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위반 행위를 단속합니다.
오늘 아침 잔뜩 흐린 하늘과 함께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오락가락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대구와 경북은 5mm 안팎 더 내리겠는데요. 경북 동해안 지역의 경우는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서 최고 20mm의 빗줄기가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시설물 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10도, 안동 9도, 봉화는 8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한낮에는 대구 14도, 안동 12도, 봉화는 10도에 그치면서 평년 수준을 크게는 10도 정도 밑돌겠습니다. 갑작스레 뚝 떨어진 기온에 감기 걸리기 쉬운 요즘입니다. 오늘 외출하기 전엔 꼭 도톰한 겉옷을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기압골의 영향에서 차차 벗어나면서 우리 지역은 종일 하늘이 흐리고 오락가락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0도, 청도 1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14도, 청도 13도로 평년 수준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상주의 이 시각 기온 9도, 김천도 9도로 출근길 쌀쌀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상주 12도, 김천 13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9도, 청송 9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12도, 청송 10도로 찬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우리 지역 다행히 구름 사이로 환한 햇살 드러나겠는데요. 다만 기온은 예년 수준을 밑돌면서 날이 서늘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